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료원장 이중희입니다. 새로이 잎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 언론인 분들을 모시고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기존 시가지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의료 공백 해소와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국민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00병상 규모의 큰 공공병원을 직접 설립한 경우는 성남시 의료원이 최초일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의료원은 성남 시민의 건강 정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공공병원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미션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병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첫째, 성남시 보건당국과 세계보건소와 같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참여하는 공공병원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공공병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다른 공공병원들이 배우러 오는 병원, 또 더 나아가 공공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까지 발전하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의료원을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반경 20km 안에는 유명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의료 분야들에서는 이런 의료기관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과 명성을 단시간에 갖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병원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응급의료 분야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료원은 그들이 소홀히 하는 분야인 응급의료 분야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의료에서 응급의료 분야만큼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없습니다. 많은 응급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는 난도가 높은 의료 영역입니다. 이는 우리 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의료원은 수정구, 중원구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분당구 주민들에게 차별받지 않는 고품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성남 시민들이 우리 의료원이 존재함을 마음 든든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남시 의료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안전과 직원의 안전이 확보되고 지속적인 질 관리가 되는 조직 문화와 체질을 빠른 시간 안에 획득하여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의료원의 개원을 기다려오신 시민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신다면 우리 의료원 직원들은 힘을 내어서 시민들께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좋은 의료기관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김규석이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료비 비용이 시중 일반 비용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말입니다. 요점 하나, 만약에 있다면 몇 프로가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영안실은 직영하는지 임대를 주는지 또 여기에 대한 그 차 등의 비용이 몇 프로가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료비 문제는 저희가 우리나라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더 비싸게 받거나 덜 비싸게 받거나 할 수가 없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진료비를 더 싸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소위 수익을 위해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진료는 아마 뭐 최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진료비가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적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큰 병원들은 병실 비용을 가지고 그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그래 1인실, 2인실 병실이 최소화되어 있고 거의 전부 80% 이상이 4인실 병실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을 하시면 병실료가 다른 대형 병원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은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이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사립 의료기관에 비해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남시군의 허진구라고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의료 관광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이 성남시 의료원 간에 뭐 같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지금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성공하고 나면, 그리고 그걸 할 만한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와 협의해서 그 방면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뉴스에 오토입니다. 그 두 번째 그 내용 중에요. 그 이제 시립의료원이 응급 환자 쪽에 전문성을 좀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경쟁력으로 봤을 때 사실 분당에 있는 전문 병원들하고는 좀 차별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물론 그쪽에 지금 이제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물론 응급의료센터들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적인 병원보다는 어떤 응급 환자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 분야보다는 사실 어떤 응급의료 쪽으로 어떤 오히려 더 센터를 확대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상당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물론 이제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그 구급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급 구급 회사들. 예. 저기 환자 이송. 네, 그죠. 예. 예. 이송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예.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본시가제 좀 여러 가지 응급 환자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전문적인 환자들은 사실 의의가 다 뭐 전문 병원 좀 큰 병원을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어떤 응급 환자 쪽으로 어떤 이쪽이 실의료원이 좀 전문성을 오히려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사설구급단들하고 이런 쪽에서 연계해서 좀 그 응급적으로 좀 전문성을 키워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견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응급의료는 결국은 최종 치료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최종 치료하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앞당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빨리 가더라도 최종 치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 도착함으로써 또 다른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의료원이 웬만한 응급 의료는 최종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해낼 수 있는 병원의 수준이 도달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응급 치료하고 관련해서 성남시 안에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응급의료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병원에 환자가 몰리다 보니까 그 병원에 찾아가더라도 충분히 좋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우리 의료원이 받아서 수용해서 그 병원이 못하는 것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런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우리 성남시 의료원이 단시간 내에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인력과 이런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 계획은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이 될지 차병원이 될지 혹은 지금 생기고 있는 동백 세브란스가 될지 혹은 서울 쪽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이 될지 환자분들은 그 병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왔을 때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병원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 줄 수 있다면 병원을 찾아서 전전하는 위험도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예정이고요. 사설 구급단 혹은 119 구급대하고의 협조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고 우리 병원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 환자 이송하고 관련된 또 문제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가장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신의 홍명기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사항 중에서 차별받지 않는 고품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 개념은 수익성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0억 정도의 시 비용이 좀 들어간다,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성과 그 배필은 어느 정도의 뜻이 좀 있을 텐데요.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별받지 않는다는 말은 현재 응급의료하고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그런 환자들을 목표로 해서 지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었을 때 회피하는 그 환자의 진료를 회피하는 할 가능성이 저희 병원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료비 그러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가 문제가 이제 남게 되겠는데 그것은 성남시 보건당국이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여기서 나오는 적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병원의 성격상 차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원의 설립 목적이 수정구, 중원구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만 혜택을 주고 경계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성남 시민이 다른 의료기관에 갔을 때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병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병원을 찾았을 때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적 근접성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제일 큰 혜택이 돌아가지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분당 판교로서 이준호입니다. 지난 이제 시의원님들이 이제 한번 내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예를 들어 지하의 누수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종합적인 시설에 대한 좀 점검 문제하고요. 그리고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말씀 못 들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시민들이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시설 누수는 지금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장마를 겪으면서 누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또 찾아내고 고치는 일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산 문제는 큰 걱정입니다. 걱정거리인데, 요즘 병원은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나면 병원 기능에 큰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원 준비단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직원분들이 더 많이 채용이 되고 난 뒤에 각 분야에서 그것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안 되었다는 정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정도고요. 주차장 개방은 한번 5월 초에 해보려고 하다가 이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개방을 하려고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누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조금 확인될 때까지 현재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원 일정은 아직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원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개원 준비단들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원 일정을 한 6월 시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정한 뒤에 시보건당국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게 적정한지 협의를 한 뒤에 적어도 한 6월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미디어의 전환 기자인데요. 나온 질문 중에 그 환자 진료에 관해서 그 보호자 없는 환자, 연고자 없는 환자, 그러니까 보험이라든가 연고자 없는 환자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의료원 마크가 어떤 뜻인지 마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니까 좀. 또 그리고 또 직원, 그러니까 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개원 준비 과정에 직원 채용, 또 원장님 오셨으니까 직원 어떤 분야에 어떤 직원들이 지금 채용되어 있으면 오늘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간호간병 전담제를 전체 병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간호간병 전담제가 되면 보호자가 야간에 같이 환자분 곁에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전혀 없어도 되느냐는 문제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간병인으로 활용하는 게 관영화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한 80% 정도는 보호자가 안 계셔도 되는 서비스를 하고, 한 20%는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보호자가 옆에 계실 수 있는 식으로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면 그게 맞추어서 서비스를 조금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현재는 최소한의 그 개원을 준비할 수 있는 직원 정도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각 업무별로 한 분 정도씩 그 담당하게 되어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개원의 날짜 이런 게 서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직원을 이제 대규모 직원 채용이 시작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보호자 및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연고 환자, 즉 보호자가 없는 환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주소지 없고 거주가 분명하면 만약에 이제 뭐 제주도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어느 지방의 환자가 성남의료원에 들어왔습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진료가 안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가 응급 상황이어서 보호자가 없이 시작해야 될 것 같으면 의사가 서명을 하고, 이거는 보호자가 없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2인 이상이 지금 상황을 기록하고 서명한 뒤에 응급처치는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미룰 수 있는 처치라 그러면 일부러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보호자를 기다려서 보호자가 찾아진 뒤에 미룰 수 있는 입원 가료까지 가능한지 그거 말씀드립니다. 입원까지. 예, 입원해야 되는 환자라 그러면 입원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예를 드실 때 뭐 제주도 환자까지 이제 이런 공공의료원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요. 전국에 있는 그런 보호자가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골치 아픈 환자를 이쪽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순응해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시사스포츠 변호사 기자입니다. 원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그 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이 적자를 볼 것이다. 뭐 성남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등등 그런 게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 거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섭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직원을 뭐 지금 현재는 뭐 과별로 1명 정도씩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개원을 정상적으로 하기까지 의사는 몇 분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간호사 등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이며 행정직 직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예산과 관련해서 성남시 의료원 걱정하고 있는 거는 비단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굉장히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꼭 그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매번 적자를 내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는 일단은 초빙할 수 있는 분을 먼저 초빙하려고 합니다. 초빙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분을 그런 스타 의사를 초빙하는 그런 식은 아니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을 먼저 초빙하기 위해서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초빙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공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간호사분은 현재 대형 대학병원이 여러 개 개원했거나 막 개원했거나 개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간호 인력의 대부분을 이렇게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지방의료원에서 그 대학병원과 경쟁해서 간호 인력을 수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한테 매력적인 직장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 의사는 한 100여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에는 전공의가 있는 인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향후 몇 년간은 그런 수련병원이 되는 과정 동안에는 전공의가 없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의가 한 100여 명 이상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간호사분도 한 400~5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숫자가 병상이 얼마나 운영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행정직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이요. 예, 한 100여 명 되신다고 합니다. 개원이 되겠습니까? 예? 6월달쯤에 개원 일정이 나오겠어요? 6월 달에? 그러니까 6월달에 개원 일정이 확정돼서 발표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정도 준비돼가지고. 예. 6월 달에 개원 일정을 저희가 발표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원 계획이 그러면 정말 실현될 것이냐? 노력하는 것이지 정말 실현될 것인지 아닌지는 올해 연말쯤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6월에 계획된 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겁니다. 원장님이 그 책임성이 있다라고 제가 원래 사실 초대 원장님이 계셨잖아요. 예. 지금 말하자면 두 번째 원장님이신데 그 동안에 그 직원분들 여기서 일하셨던 직원분들 급여 나가고 전부 다 개원 준비를 위해서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좀 돼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6월달에 개원 일정을 발표하실 예정인데 연말까지 가능하다 솔직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사 구한다는 게 쉬운 게 진짜 아니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가 아닌 전문인도 지금 사실은 의료원에 모시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400명에서 500명 가까운 간호사가 필요하고 행정직이야 물론 뭐 공채를 해서 뽑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 해서 대충 쳐도 한 700명가량 되는데
급여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급여만 해도. 그러면 처음에 성남시 의회에서 강론을박을 했던 그런 내용들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가지는데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지금 위험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우리 어차피 그 이종희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상 그 빨리 가기보다는 완벽하게 가는 것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답답하네요. 제가 여쭤보기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숙지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은 그만하렵니다. 저도 이제 덧붙여서 개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뭐 이해 가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은 마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09병상이잖아요. 예. 계획상 그리고 오피스 저기 뭐야 거기가 몇 프로죠? 몇 병실이죠? 호스피스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개원과 동시에 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준비가 덜 됐으니까 시민들은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 개원입니다. 한 번에 전체를 여는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 준비가 되는 파트부터 단계적 개원을 해서 이 지역과 시장의 수요도 알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반응이 좋은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개원을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답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책임자로서 죄송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저희 성남시 의료원의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개원 과정이 힘들어 보이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나간 것을 어떻게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의료원 직원들하고 성남시 보건당국과 힘을 합쳐서 지금부터는 개원 과정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빨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이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었다 비판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분들이 놀았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대지 면적 7,476평, 연면적 25,919평, 그리고 지하 4층, 지하 10층의 건물이며 병상 규모는 509병상, 24개 진료과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11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차 대수는 739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 가지 빠져 있지만 내진 설계가 2터 지진 규모 6.5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2013년 11월 14일 착공해서 약 63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2월 11일 날 준공을 했고 3월 14일 날 건물 사용 승인이 났고 4월 1일 날 저희 신임 이종희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